안녕하세요. 뷰티라이프 송유정입니다. 여러분, 피부 신경 쓰이는 거 하나쯤 있지 않나요? 가령 색소 침착에 의해서 미백이 좀 신경이 쓰인다든지,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나 탄력, 늘어진 모공, 아니면 매끄럽지 않은 피부 결,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쯤은 신경 쓰이는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화장품으로 모든 피부 고민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품, 그러면 화장품 신경 좀 쓰신다 하는 분들은 눈치챘을 것 같아요. 의사들에게 많은 영양제 중에 단 하나의 영양제를 추천하라고 하면 비타민 D를 추천한다고 해요. 제게도 단 하나의 화장품을 추천하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레티놀이라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레티놀이야말로 피부에 제일 첫 번째로 주름, 미백, 모공, 피부결, 피부광, 심지어는 여드름도 완화시키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이오페에서 레티놀이 처음 안정화돼서 출시가 됐거든요. 저는 그때쯤부터 레티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오랜 세월을 쓴 거죠. 그럼 그 즈음에 제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뭘 그렇게 빨리 레티놀을 썼나 의구심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그때 제 친구가 화장품 매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 제품이 참 좋다고 하면서 저한테 한번 써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그때는 제가 피부 자격증도 없었고 또 피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할 때였어요. 근데 써보니까 좋은 거예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밥은 굶어도 레티놀하고 미백 세럼은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럼 오늘 레티놀의 효능에 대해서 간단하면서도 집중적으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레티놀은 누가 써야 하는가 일 텐데요. 미세한 결주름이 생기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주름의 특성이 관리하지 않으면 더 깊은 주름이 되기 때문에 결주름이 생기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방 차원으로 사용을 하고 특히 중년부터는 꼭 챙겨서 발라야 하는 제품이에요. 두 번째로 레티놀은 피부에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는가인데요. 저의 첫 유튜브 영상에서도 레티놀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지금 많이 사용을 했어요. 농도가 낮은 0.1%부터 저는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것을 바르고 나면 첫 번째로 느껴지는 게 피부광이에요. 피부광이 나는 원리는 피부의 턴오버를, 각질 주기를 정상화시켜서 피부결을 매끄럽게 하기 때문에 피부에서 광이 나고 피부 톤이 맑고 밝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띠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느껴지는 게 뭐니 해도 레티놀은 주름이죠. 주름이 완화되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나이가 들거나 자외선 등에 의해서 피부 속에 엘라스틴이 변성이 돼서 없어지게 되는데 레티놀이 콜라겐 합성을 높여서 주름을 완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피부에 미세주름이나 결주름만 없어도 한결 좋은 피부로 보이게 되죠. 그러면서 피부에 탄력이나 모공도 같이 개선이 되는데요. 모공이 커지는 이유는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거나 나이가 들어서 탄력이 떨어져서 모공이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레티놀이 피부 속에서 콜라겐을 재생시키고 그 주변에 수분을 끌어당겨서 볼륨을 주게 되니까 피부의 탄력과 모공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럼 셋째로 이렇게 피부에 좋다는 레티놀 어떻게 바를 것인가인데요. 레티놀은 빛이나 산소에 취약하기 때문에 꼭 밤에 발라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처음 사용할 때 소량씩 쓰면서 적응시켜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쓰면은 그 효과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구나. 그리고 마구 쓰게 되면은 정말 과유불급이 돼서 앞으로는
이렇게 좋은 기능성 제품을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민감한 피부로 바뀌어 버려서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량씩 적응을 시켜가면서 가령 뭐 2, 3일 텀을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라주는 게 좋고, 특히 눈가 같은 경우 이 아이홀 안쪽에 바르는 것은 좋지 않아요. 예민한 부위잖아요. 이 아이홀 바깥쪽에 아주 소량을 바르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사용을 하면서 피부가 너무 따끔거리다든가 더러는 아프다든가 각질이 너무 많이 벗겨져 나간다든가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은 좀 당분간 쉬어가는 게 좋아요. 그리고 보습 크림하고 섞어 쓰는 것도 한 가지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기초 제품 마지막 단계에서 시카 성분이 함유된 시카 크림으로 마무리해 주는 게 좋은데요. 그 이유는 기능성 제품을 쓰면서 민감해질 수 있는 피부를 재생 효과가 있는 시카 성분으로 잡아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면서 레티놀을 꼭 써야만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레티놀을 제대로만 사용을 한다면은 레티놀만큼 여러 가지 효과가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50대 중반에 1년에 2차례씩 보톡스를 맞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인상도 좀 이상한 것 같고 표정도 어색하고 사나워 보이는 것도 같고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부터는 레티놀을 충실히 써서 결주름하고 미세주름을 잡자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굵은 주름은 남아있지만 피부 결이나 피부 광이 살아나니까 주름이 덜 도드라져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끝으로 유의할 점인데요. 건조하거나 피부층이 얇은 아토피 피부는 절대로 레티놀을 써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레이저 치료를 받는 분들, 임산부의 경우도 바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저는 레티놀을 바르면서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비타민 D와 또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산균, 콜라겐의 효과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콜라겐은 복용하지 않아요. 대신 오메가3를 먹고 있습니다. 오늘은 잘 사용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레티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좋은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